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 일정을 보면 좀 아찔하다 싶었는데 6개 중에 3개가 연기가 되면서 다행히도 교통정리가 좀 되긴 했어요. 자, 오늘은 다음 주의 첫 타자 CG트로닉스에 대해 같이 좀 훑어보도록 하시죠.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특수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수 반도체들을 제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EDS 소자. 이거는 정전기와 같이 갑작스러운 과도 전압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억제해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럴 때 사용되는 방호 소자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는 LED 조명이나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센서 소자도 만드는데요. 센서 소자는 주변의 광신호를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나 의료기기, 로봇같이 성장성이 좀 높은 이런 미래 산업 분야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라고 해요. 바이오 웨어러블 제품이나 자율주행차 라이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은 파워 소자인데요. 이걸 전력 반도체라고도 불러요.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위칭, 직류 교류 변환, 전압 및 주파수 변조 이런 제어 기능을 가능하게끔 이런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손으로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이것을 1초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빨라봤자 2번.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서 1초에 1000번 이상도 이런 동작을 시행을 할 수가 있대요. 스위칭을. 이 스위칭 기능을 통해서 제품에 맞게 교류나 직류 형태로 전기를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전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제품을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비롯해서 전기로 구동되는 모든 기기에는 이 파워 소자,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요. CG트로닉스의 전력 반도체는 5G, 데이터 통신 서버, 자동차, 그리고 군수 사업에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해서 회사의 3가지 특수 반도체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볼 부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현재는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 파워 소자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회사가. 그렇다면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왜 반도체 관련 뉴스를 읽다 보면 SiC 반도체나 GaN 반도체 이런 단어들 분명히 한 번씩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현재 전력 반도체 소재의 대세는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규소, Si인데요. 이 실리콘은 자원이 풍부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전기 전도와 형태 제어가 용이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반도체 소재의 표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어요. 근데 이 소재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SiC와 GaN, 요게 바로 새로운 소재예요.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불리고요. 탄화 규소를 얘기합니다. 실리콘과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요.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불리는 질화 갈륨은 갈륨과 질소를 합친 화합물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들이 차세대 소재로서 떠올랐을까? 모두 현재 대세인 규소보다 고온과 고전압에 잘 견딘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반도체가 사용되는 사용처들이 늘어나면서 특히나 전기차처럼 고온과 고전압 환경에 잘 견뎌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고 이에 맞춰서 규소보다는 신소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CG트로닉스가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받은 건 국내 최초로 질화 갈륨을 이용한 전력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에 나섰고요. 지난해 2월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단계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국내에 관련 기술이 없어서 해외에서 제품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CG트로닉스가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수입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회사 측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전력 반도체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ESD와 파워 소자의 매출 비중이 약 86%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문제는 ESD 소자는 수익성이 낮고 또 파워 소자, 전력 반도체도 외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원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익성을 앞으로 높이려면 센서 소자와 현재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 매출 비중을 높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재 실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적인 매출 구조가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원재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또 캡하는 증설을 했는데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확 떨어져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인 거죠. 지금 23년 1분기도 보시면 가동률이 여전히 20%대밖에 안 돼요. 이 가동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높이려면 현재로서는 센서 소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웨이퍼 기판은 내재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서 원재료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좀 높였다고 하니까 비용 측면에서 약간의 효율화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아직은 수익성이 입증된 회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재무 안정성 지표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좀 부진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위험한 정도까진 아니지만 이 또한 회사가 수익성을 앞으로 갖춰야 돈을 좀 벌어야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네, 사업 내용은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로는 18,000원에서 2만 원을 제시했네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1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90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형 IPO 중에 하나네요. 우선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다. 청약은 마지막 주 월요일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립니다. 상장은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유안타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모직 100%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50%가 넘어요. 56.33%가 되고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36.35%로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508억 원 정도. 오버행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사이즈는 작은데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유상증자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2021년 유상증자 발행가액 15,460원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발행가액들이 전부 다 밴드 하단인 18,000원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렇다면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데 매도 가능성까지 커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 밖에 상장 직후에 전환 가능한 전환 사채나 전환 상환 우선주는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24년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당분간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유사기업으로는 특화 반도체 소재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이런저런 유사성을 따져서 광전자, 드림텍, RF 머트리얼즈, 파트론 최종 선정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18.10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 CG트로닉스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5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어요. 이렇게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33,651원. 여기다가 할인율 46.51%에서 40.57%, 꽤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무조건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24년 추정 순이익이 달성이 가능하다면 공모가 상단 기준의 PER은 14.77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공모가는 무난하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장외 가격 체크를 해보시면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18일에 46,000원 기록을 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인 2만원 대비해서 플러스 130% 수준입니다.
아마 최근의 상장일 흐름을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도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상장한 반도체 관련주들, 기가비스, 마이크로투나노, 미래반도체, TEMC, 단순 유통회사인 미래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 다들 그래도 괜찮게 성적을 낸 데다가 최근에 반도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질화 관륨 소재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분에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특수 반도체들로는 아직 수익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공모주로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유통시총은 한 500억 원대, 비교적 무난한 사이즈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많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근의 분위기를 탄다면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청약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 총 22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요. 균등 물량은 11만 2,500주가 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나 부과가 돼요. 유한타 청약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계좌는 23일까지 만드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한타에서 별다른 거래가 없었다면 일반 등급, B등급에 해당을 하겠고요. 5,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밴드 상단 기준 증거금 5천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CG트로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21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금방 또 찾아뵐게요. 안녕.